근데 경제연구원이요. 2분기부터 수출 내수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분기잖아요. 동반 침체되고 있죠. 지금 예.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경제연구원 중에 3대 연구원 그러면은 LG 경제연구원, 삼성 경제연구소, 현대 경제연구원, 현대그룹 산하에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한국 경제가 경착륙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모든 업종에서 지금 불황이 시작되고 수출 성적도 안 좋은데 유일하게 자동차만 지금 수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말 냉철하게 봤다는 거죠. 보통 그 민간 그 경제연구소들이 정부 눈치를 상당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KDI나 이런 연구소하고 약간 입맛을 맞추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건 진짜 심각하다는 뜻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 제목이 이거예요. 경착륙 시작된다.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연착륙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서서히 랜딩하는 거. 갑작스럽게 아니라. 지금 2분기부터 경착륙 시작됐다고 하는 건 푹 꺼진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 2분기 마지막 달 아닙니까? 근데 이미 지금 불황에 들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무서운 소식이에요. 이런 대기업 산하 민간 연구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죠. 문제는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주로 싣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내가 봤을 땐 그래 KBS라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KBS 진짜 동네 모질도 이런 모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은 절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어떤 자료가 하나 보도됐냐면 오늘 5월달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발표가 됐는데 감소됐다라는 보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언론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저 같은 경우에 주식을 하니까 외환보유고 같은 거 민감하게 보면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외환보유고가 뭐 몇 달 동안 감소했다,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U자형도 있어.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전망되는 게 진짜 L자형이에요. 푹 꺼진 다음에 계속. 이런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실생활 이야기인데 개인한테는 데미지가 조금씩 와요. 기업들한테는 많이 오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침체의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이슈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그 예측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IMF 때도 우리가 살아남은 나라인데 아무리 어려워봤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싫어하지만 지금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암울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통해서 그 놓은 앞에 그 징검다리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징검다리들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반도체 하나만 봐요. 이게 미국에다가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죠. SK 하이닉스도 만들죠. 마이크론도 만들고 있죠. TSMC도 만들죠. 그러면 미국의 뜻은 뭐겠습니까? 나중에는 5년 후가 되면 반도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그게 좋을까요, 과연? 그럼 미국은 어떤 반도체를 사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걸 다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하고 맞물려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KBS가 그나마 괜찮은 보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볼게요. 맹모추는 원화, 국민 총소득도 뒷걸음질. 이게 단발성으로 언론들이 조금씩 내면은 이거 몰라요. 요거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심적 요인이 더 불황의 늪에 빠뜨릴까봐 쉬쉬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정확하게 짚어줘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은 원화가 굉장히 이상할이 많지. 원래 이제 원화는 달러랑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 예를 들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금리 통해서 인상을 달러 가치가 하면 계속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안 올리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총소득 GNI 전체 다 합치면 국내 총생산 GDP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달러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달러로. 그렇죠. 국제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 달러로 환산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 총소득 GNI 요게 지금 2022년에 마이너스 7.4% 빠졌습니다. 물론 이 달러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의 똑같아진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체 국민 총소득이 마이너스 7.4가 나온 거예요. 윤석열이 말아먹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6월 1일 현재 1,321원. 얼마 전까지 1,400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1,400원 넘어가서 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었죠. 예. 그 IMF 때 1,8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직 괜찮네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나라 환율 현상은 역대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환율이 저렇게 약해지면 원래 수출 물량은 늘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니까. 음. 근데 수출 물량도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건? 자,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20년 만에 아시아의 4룡 중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한국이 1등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개도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해가지고 대만한테 추월당했다. 저것도 원화 환율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저 추월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앞으로 달려 나가다가 상대방이 잘해서 내가 2등을 하게 되면 그건 좋은 일이죠. 우리도 어차피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번에 대만한테 추월 당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대만이 그렇게 크게 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역전을 당했다는 건 우리 성적이 너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남들 다 뛰어갈 때 우리는 뒤로 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수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을 먹고 살았던 나라에서 수출이 부진이 되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라고 칩시다. 50%밖에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내수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아니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밑에까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 부진하니까 저성장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더라도 막 1, 2, 사실상의 마이너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보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지표 중에 하나가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줄더라도 계약 물량이 있으면은 원재료를 더 수입을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조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계약 물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수출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죠. 아, 진짜 비관적이네. 예. 그러니까 근데 수입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다음에 자산 세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는 게 자산 세수인데 이게 9조 원이 급감했대요. 근데 이거는 연말에 가면 또 종부세 나오잖아요. 종부세도 아시다시피 깎아줬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 세수만 9조가 급감을 했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러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막 직장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은행에 내는 대출도 많아지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어떤 경제는 수출도 안 되고 있죠. 게다가 관광 수지도 좀 적자되고 있죠. 외환 보유고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세수도 좀 줄어들고 있죠. 과연 아까 우리가 L자 타령, U자 타령했는데 U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추후에는 하반기에는 뭐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되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L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 모든 자산에 관련된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색깔 빨간색이 올해 4월 달이고 거기에 좀 뭐 저걸 뭐라고 그레이 정도 되는 색깔이 그래. 작년 4월 달까지인데
양도소득세 한번 보세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느낌 아니야?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40%에서 네. 20%가 저게 이제 됐으니까. 거래가 없다는 뜻이죠. 좀 시장에. 다음에 상속증여세는 더 조금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줄었고, 부동산세, 종부세도 줄었고, 농어촌 특별세도 줄었고, 이렇게 세금만 줄어들어요. 국가가 경제가 잘 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 상당수가 풍족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내서 그 돈을 갖고 못 사는 사람들까지 잘 살게 해주는 이 방식인데 완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세수 감소 중이잖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늘어났어요. 이미지가. 직장인 유리지간만 진짜 엄청 나 털어대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곧 담배값 돌린다 그러던데? 올릴 분위기 만들고 있어라. 지금 4,500원인데 8,000원 올린대 한갑에. 부인들 넘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담배값 올리니까 좋다 하는 거 하면 안 돼. 남자들 담배 절대 못 끊어. 담배값 올린 거로 담배 절대 못 끊어. 그러면 뭐 다 말아피겠죠. 직접 말아피는 담배 나오겠지. 그러니까 간접세만 주구장창 이제 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목별 누적 세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1,000억이 올라갔어. 아휴 진짜 부자들은 다 감세해주고 지금 서민들한테서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그렇지, 그렇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근데 겁니다. 저 파란색 그래프가 2023년 지표예요. 지금 2023년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럼 2, 3천억 되겠네. 그렇죠. 와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윤석열 안 무서워? 나라 이렇게 망쳐놓는데 나라 말아먹으니까 맛있냐? 국밥이야 나라가? 근데 이렇게 추진력 있는 대통령은 처음 만나봐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 이 정도로 좀 자신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나 올리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분께서 주식시장은 좋던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윤석열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뭐 2,0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실질 경제와는 좀 다르게 돌아갑니다. 지난번 훈아님께서 만났던 택시 기사처럼 뭐 6개월 동안 선행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철저히 외국인들과 선수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그런 어떤 그 플레이 장이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경제랑은 다르게 돌아가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그러니까 2,6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는 뭐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랑맨TV님 고맙습니다. 자, 경제 말아먹는 윤석열, 경제 말아먹는다는 건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초기이기 갈등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는 초기이기 갈등보다 한 5만 배 중요한 건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데 수출을 늘려서요. 이런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